플리토는 최초의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번역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번역 플랫폼으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은 언어 데이터들이 많이 쌓였고요. 그래서 그 언어 데이터를 이용해서 AI 학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.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AI 업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. 지금은 언어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로도 확장을 시도하고 있고요. 저는 이 플리토에서 데이터를 운영하는 PM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고객에게 맡기는 문서는 잡지도 있을 수 있고요. 또는 공문서도 있을 수 있고 보고서도 있고요. 신문도도 있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는 손글씨라던가 낙서라던가 정말 다양한 형태의 문서들을 요청을 하십니다. DP는 보통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. 고객사에서 원천 데이터를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DP를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때 바로 DP가 진행이 됩니다. 프로젝트의 첫 단추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저희가 했던 걸 다시 풀러서 다시 단추를 해야 되잖아요. 그것과 동일합니다. DP가 하고 있는 그 전처리 단계에서 성능이 떨어지거나 좋지 않으면, 그리고 심지어 그 좋지 않은 데이터를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만든 데이터는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럼 아예 새롭게 다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프로젝트 입장에서도 회사 입장에서는 큰 뼈아픈 손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정말 많은 다양한 회사들의 모델들을 많이 써봤고요. 근데 그 중에서 업스테이지의 DP를 활용하고 세탁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첫째는 저해상도에서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나옵니다. 저희가 항상 고해상도의 데이터들을 AI에 다 학습시킬 수는 없잖아요. 실제로 사람들도 사실 고해상도가 아닌 데이터를 보고도 잘 읽는 것처럼, 그러다 보니 저해상도에 대한 데이터 필요성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저해상도에 따라서 모델들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. 근데 그거에 비하면 DP는 고해상도에서나 저해상도에서나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두 번째는 어절 단위로 추론을 하게 됩니다. 보통의 모델들은 글자 단위로 추론을 하게 됩니다.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글자 단위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. 그래서 그 글자를 하나의 의미로 만드는 어절로 필요하게 되는데 DP는 바로 어절로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DP가 아닌 다른 것들은 글자로 나오다 보니 저희가 어절로 묶어주는 후처리가 또 필요하게 되고요. 근데 후처리 과정이 또 필요하다는 건 결국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거니까 당연히 DP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. 세 번째는 레이아웃이나 그런 형태를 잘 인식한다라는 건데요. 예를 들면 데이터를 전처리를 통해서 얻었을 때 그 데이터의 형태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것과 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글자만 뽑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. 예를 들면 시험 문제를 추출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 표가 있고 문제가 있고 단락이 있고 여러 가지 나눠져 있잖아요. 근데 그걸 그 형태로 뽑지 않으면 저희가 눈으로 그걸 다 수정을 해야 합니다. 근데 DP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다른 업체들보다 더 좋아서 사용하는 편입니다. 테이블의 인식이 확실히 높습니다. 보통 공문서나 보고서들은 테이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그 테이블 형태를 인식한다라는 건 어떤 표의 항목과 그 항목에 연결되는 수치를 연결시켜줄 수 있다는 거라서 확실히 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. 레이아웃적인 형태 말고도 한국어만큼은 월등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전처리 단계에서 좋아지면 정말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. 제가 다른 업체들과 그 DP와의 모델을 좀 비교했을 때 저해상도에서 더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좀 비슷한 업체에서 한 10%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. 저해상도에서 인식률 자체가. 근데 이 10%가 되게 가볍게 느껴지지만 예를 들면 신문을 생각을 해보면 신문에는 보통 3,000개의 어절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거기서 10%라고 말을 하면 300개 어절이 되는 거예요. 그럼 그 300개 어절에 대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죠. 그러면 300개 어절을 누군가는 또 봐야 되는 거고, 그게 한 장일 때 300개지만 10장이면 3,000개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이게 10,000개가 되면 300만 개가 됩니다. 그럼 그 300만 개를 처리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PM 입장에서는 시간은 곧 비용이 되는 거고, 그리고 또 퀄리티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.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10%라는 건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옵니다. 데이터를 다루는 많은 회사들의 PM분들께서 이 비정형 문서들을 다루고 계실 텐데 다루실 때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비용도 아끼면서 좋은 PM이 되기 위해 노력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도 또한 그러고 있고요.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저도 개발팀이나 많은 논의를 거쳐서 여러 모델들을 사용을 해봤을 때 그노티 파싱이 가장 좋습니다.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면서 비용을 아끼면서 퀄리티도 높이는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해보니 정말 더 좋으니까 또 그건데 파스를 많이 이용하셔서 회사에서 사랑받는 그런 좋은 PM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